있는 거고, 근데 코끼리가 또 사오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 뭐 무상정 사올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에서 온 어떤 할아버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다시 하라고 하면은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좀 굳은 일들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각오하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곳곳에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뭐 굳은 일을 하다가도 산책 한번 하면 좀 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념샵에 가면은 아기자기하게 기념샷도 파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이 코끼리 조련사가 될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는 코끼리 조련사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좀 산지에 산골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대부분 이제 코끼리 조련사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코끼리 조련사를 했을 때 코끼리를 조금 좀 친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그런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라는 직업이 태국에서는 엄연하게 사회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당장 없애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코끼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코끼리 자연공원은 이제 엘레펀트 네이처파크 OIG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좀 제가 갔을 때보다는 세분화가 많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에도 지부가 생겼어요. 엄청 싼 게 있는데 그건 캄보디아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열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생활하기 쾌적한 편이었는데 이제 뭐 반값 이하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시설이 많이 열악할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캄보디아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태국에서도 몇 군데 다른 데도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1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고요. 하루 프로그램은 뭐 한 10만 원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좀 사실 태국 가격치고는 싼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여행은 한번 다녀오면은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약간 몇만 원 더 쓴다고 해서 돈 아까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뭐 코끼리 자연공원을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곳을 좀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조카가 2015년도에 네, 박수 한번. 와. 네,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 태어난 조카들이 이제 여기 제 조카 2명이 누나들과 함께 태국 그 코끼리 자연공원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글을 보면은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치앙마이에 혼자 가서 코끼리 자연공원에 다녀왔다. 블로그에 상세하게 잘 2019년이네요. 올해 2월에 다녀오신 분이 또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가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코끼리 쇼가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에 코끼리 전문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 쇼를 보여주고 단체 관람객들이 이제 코스 여행으로 이제 제주도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코끼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실제로 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후기들을 보면 코끼리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 왜 가는 거야 했더니 이제 패키지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껴있어요. 그래서 뭐 코끼리도 갔다가 딴 데도 갔다가 해가지고 다 그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뭐 그냥 여행사 같은 데 신청을 하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코끼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흑돼지 거위쇼 같은 거, 흑돼지 거위쇼 같은 거. 근데 흑돼지 쇼나 거위쇼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것까지 학대라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뭐가 학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거위들이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흑돼지들이 이제 미끄럼틀 내려오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당연히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좀 그렇게 뭐 동물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존중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이제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행위들이
정서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아서 비판을 받게 되고 흑돼지 쇼랑 거위 쇼를 하는 곳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오니까 뭐 한 달 동안 중지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쇼 동물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주동물원의 코돌이가 이 상태로 죽었는데 근데 이게 뭐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발병에 걸려서 그렇대요. 그 코끼리가 발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데 발병에 걸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흙이 없어서. 네. 콘크리트 바닥에 살면 발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끼리가 뭐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아쉽게도 이 코끼리는 발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고 올해 1월에 이 코돌이가 죽게 되면서 지금 동물원에서 사육이 불가능한 동물을 선정하자라고 했을 때 코끼리, 또 돌고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좀 잘 보살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동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인간이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동물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또 북극곰. 네, 이런 동물들은 키우지 말자라는 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 사육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제기가 되니까 이제 동물 전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라는 것인데요. 이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는 동물 전시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협회고요.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이냐? 우리도 뭐 동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동물을 아끼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동물 복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동물 보호계 쪽의 대응에 이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창립한 협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족관, 사설동물원, 그다음에 이제 뭐 체험동물원, 동물 카페, 야생동물 카페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협회인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동물문화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문화도 있고 안 좋은 문화도 있고 과연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라는 거가 이제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좀 과한 이름이 아닌가라는 좀 동물 전시산업협회도 아니고 문화산업협회라는 거는 좀 너무 두리뭉실한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그래서 집에 그 카페에 원래는 이제 고양이 카페나 뭐 애견 카페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 라쿤이라든가 그 좀 특이한 야생동물들을 그 카페 안에서 기르면서 사막여우라든가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야생동물 카페를 지금 법으로 금지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근데 요 야생동물 카페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런 야생동물 카페는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부엉이 카페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야생동물들이 이제 아프면 그냥 이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안 아픈 동물들만 밖으로 꺼내놓기 때문에 또 아픈 동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법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제 동물보호계 쪽에서는 인간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 야생동물 카페 저도 본 적은 저는 뭐 가진 않으니까 근데 어저께 홍대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홍대 도로변에 야생동물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쩌다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곳에 어쩌다 가게 되면 동물들의 상태가 어떤지 좀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을 해둬야 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를 쓰냐면 동물 복지 사각이 급증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동물 복지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 복지는 동물 권리랑 무엇이 틀린가? 물론 동물 복지는 또 인간의 사람 복지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동물 복지를 처음 쓰게 될 때는 반감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에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동물한테 무슨 복지냐? 사람
용어를 왜 사람에게도 지금 복지가 시급한데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동물에게 복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웰페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동물 권리자들은 동물 복지라는 말 자체가 가짜다. 저거는 동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위선이다. 동물 복지는 위선적인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동물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이 개념을 제가 좀 재미없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